왜 미국과 유럽, 그리고 중국까지 동시에 브라질로 향하고 있을까요? 중국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올린 히토류 제국에 예상하지 못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브라질이 있고 그 브라질로 한국 대통령이 가장 먼저 달려갔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브라질은 자원이 풍부한 나라 정도로만 인식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미국과 유럽이 앞다퉈 손을 내밀고 중국은 기존의 영향력을 지키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AI와 반도체, 전기차,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미래 산업의 심장을 움직이는 히토류가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한국의 접근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광물을 먼저 확보하려고 경쟁하지만 한국은 단순히 광산을 사들이는 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채굴부터 분리정제, 금속화, 자석 생산, 그리고 AI와 반도체 산업까지 이어지는 공급망 전체를 함께 구축하자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브라질을 둘러싼 이번 경쟁은 단순한 자원 확보 경쟁이 아닙니다. 앞으로 누가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쥐게 될지를 결정하는 거대한 공급망 전쟁이며 그 한가운데에서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판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왜 중국의 히토류 전략에도 적지 않은 변수가 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히토류를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먼저 광산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세계가 진짜 경쟁하는 곳은 광산이 아닙니다. 채굴은 시작에 불과하고 진짜 힘은 그 이후 단계인 분리와 정제, 금속화, 자석 제조에 있습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중국은 수십 년 동안 막대한 투자와 산업 육성을 통해 세계 시장에 압도적인 지배력을 구축했습니다. 히토류가 여러 나라에서 채굴되더라도 최종적으로 첨단 산업에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되는 과정의 상당 부분이 중국을 거치기 때문에 중국은 필요할 경우 공급망 전체를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히토류 관련 기술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강화하며 핵심 광물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단순히 중국과 특정 국가 사이의 갈등 문제가 아니라 AI와 반도체, 전기차, 방위산업까지 연결되는 세계 공급망 전체를 흔드는 변수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은 물론 일본과 호주까지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공급망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브라질이 그 중심 무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브라질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히토류 매장량이 세계 2위 수준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아직 상업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크고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 외교 노선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미국은 전략 광물 협력을 확대하려 하고 유럽연합 역시 핵심 광물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브라질과의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경제권이 동시에 브라질을 찾는 이유는 결국 하나입니다. 미래 산업의 주도권은 이제 반도체 공장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공장을 움직일 핵심 광물을 누가 안정적으로 확보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한국의 위치입니다. 한국은 미국처럼 거대한 광물 소비국도 아니고 중국처럼 히토류 정제 시장을 장악한 국가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존재감이 커지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한국은 히토류를 가장 높은 부가가치를 가진 산업으로 바꿔내는 제조 역량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AI 서버와 첨단 반도체, 전기차, 2차 전지,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모두 한국 기업들이 강점을 가진 산업입니다. 결국 세계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광물이 아니라 미래 산업을 완성할 수 있는 제조 생태계이며 바로 그 지점에서 한국은 다른 경쟁국들과 전혀 다른 강점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이러한 흐름은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경쟁력은 여전히 막강하지만 세계 각국이 브라질과 호주, 베트남 등으로 공급망을 다변화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공급망의 한 축에 한국 기업들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점은 앞으로 글로벌 자원 경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략이 다른 이유는 히토류를 단순히 사오는 자원으로 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광산 확보 경쟁에 집중할 때 한국은 그 광물이 실제 산업으로 연결되는 전 과정을 하나의 가치 사슬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광산에서 원료를 확보하고 이를 분리정제한 뒤 금속과 자석으로 가공해 최종적으로 반도체와 AI 서버, 전기차, 휴머노이드 로봇에 투입하는 구조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포스코 그룹의 움직임이 흥미롭습니다. 포스코는 이미 아르헨티나에서 염수 리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호주에서는 광석 리튬을 개발하며 원료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브라질의 히토류와 칠레의 리튬 협력이 더해진다면 남미 전역을 아우르는 전략자원 네트워크가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인화 회장이 대통령 순방 경제사절단에 직접 참여한 것도 단순한 의전이 아니라 정부의 외교와 기업의 투자를 연결해 장기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은 한국이 광물 자체로 승부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국의 진짜 경쟁력은 원료를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으로 바꾸는 제조 기술에 있습니다. 히토류가 영구자석이 되고
그 자석이 AI 데이터 센터의 냉각 시스템과 산업용 로봇, 자율주행차의 모터, 첨단 방산 장비로 이어질 때 비로소 높은 부가가치가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전장부품, 정밀 소재 분야에서 이미 세계적인 제조 생태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남미 순방의 의미는 단순한 자원 확보를 넘어섭니다. 브라질은 히토류를, 칠레와 아르헨티나는 리튬을, 그리고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기술과 산업 생태계를 연결하는 구조를 만들려는 것입니다. 중국이 여전히 히토류 산업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계가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흐름 속에서 한국은 광산을 독점하는 방식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기술과 제조 역량으로 공급망을 연결하는 국가라는 점에서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앞으로 한국이 글로벌 자원 경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번 순방의 의미를 히토류와 리튬에만 한정해서 본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진짜 변화는 광물 자체가 아니라 공급망의 지도가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원자재를 확보하면 경쟁력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AI 시대에는 원자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누가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누가 가공하며 누가 최종 제품을 만들어 세계 시장에 공급하느냐가 국가 경쟁력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번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순방은 단순한 자원 외교가 아니라 미래 산업의 공급망을 다시 설계하는 작업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한국이 추진하는 전략이 특정 국가를 배제하기 위한 접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공급망을 다변화해 어느 한 국가의 정책 변화나 지정학적 갈등에도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청와대가 이번 순방에서 핵심 광물뿐 아니라 식량과 에너지 협력까지 함께 논의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남미 국가들과 협력을 확대하면 기후변화와 국제 분쟁 등 다양한 위험을 분산할 수 있고 한국 산업도 더욱 안정적인 기반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브라질과의 협력은 방산 분야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 방문 첫 일정으로 브라질의 C390 수송기를 직접 시찰한 것은 상징성이 큽니다. 한국 공군이 도입하는 이 수송기에는 이미 한국산 부품이 상당 부분 사용되고 있으며 브라질은 항공기 분야에서 한국은 육상 무기 체계와 함정 분야에서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두 나라가 공동 연구 개발과 제3국 시장 진출까지 협력한다면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새로운 산업 협력 모델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에 한 메르코수르 무역협정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낸다면 의미는 더욱 커집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로 이어지는 남미 공동시장과의 협력이 확대되면 한국 기업들은 전략 광물뿐 아니라 자동차와 배터리, 방산, 조선, 에너지, 스마트 제조 분야까지 진출 기회를 넓힐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히토류 하나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미래 산업 전체를 연결하는 새로운 경제 협력 축을 만드는 것이 더 큰 목표인 것입니다. 물론 아직 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정상회담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해서 곧바로 광산 개발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원 개발에는 환경 규제와 현지 인허가, 대규모 투자, 수년간의 탐사와 정제시설 구축 등 복잡한 절차가 뒤따릅니다. 국내 업계에서도 정상회교 이후 실무 단계에서 성패가 갈린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결국 이번 순방의 성공 여부는 화려한 발표가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 후속 투자와 기술 협력, 공급망 구축으로 이어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마지막 지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중국은 여전히 히토류 산업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고 미국과 유럽도 막대한 자본을 앞세워 공급망 재편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경쟁하지 않습니다. 광산의 규모가 아니라 제조 기술로 자원의 양이 아니라 공급망을 연결하는 능력으로 승부하려 합니다. AI와 반도체, 배터리, 로봇, 방산을 하나의 산업 생태계로 묶을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이것이 앞으로 한국이 세계 자원 경쟁에서 가장 강력한 차별화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남미 순방은 단순히 히토류 몇 톤을 더 확보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세계는 반도체 공장만 짓는다고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 공장을 돌릴 히토류와 리튬, 그리고 안정적인 공급망까지 함께 확보해야 비로소 산업 경쟁력이 완성됩니다. 이번 순방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한국이 다른 나라들과는 전혀 다른 접근법을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막대한 자본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려 하고 유럽은 전략광물 동맹을 확대하고 있으며 중국은 오랫동안 구축한 히토류 생태계를 바탕으로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광산을 독점하려 하기보다 자원을 첨단 산업으로 연결하는 제조 경쟁력과 공급망 설계 능력을 무기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방식이며 세계 시장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분야입니다. AI와 반도체, 배터리, 방산, 로봇을 모두 연결할 수 있는 제조 역량은 한국만의 강력한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이번 남미 순방은
자원 외교를 넘어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향한 장기 전략의 첫걸음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은 단순히 브라질에서 히토류를 얼마나 들여오느냐가 아닙니다. 한국이 이번 협력을 계기로 중국 의존도를 낮춘 새로운 공급망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공급망이 AI 시대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지입니다. 만약 이 전략이 계획대로 이어진다면 이번 남미 순방은 훗날 대한민국 산업 지형을 바꾼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의미 있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와이파이 튜브